집을 지금 사도 될까요? 거래 절벽인 2023년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뉴스는 무려 몇 년 전인 2018년 6월 뉴스입니다. 2018년 6월 뉴스예요. 무려 언제입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22, 21, 19, 18 무려 한 4년 전쯤 이야기죠. 이때도 벌써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변화가 심상치 않다. 강남 사구발 하락세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로 확산 일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연착륙이 되려고 했던 집값이 연착륙은커녕 연끌들이 달라붙으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버렸죠. 그 덕분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거품을 이끈 원흉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 급등시킨 원흉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따라갈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되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집값을 올리려고 혈안이지만 올리기는커녕 우죽순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3배, 4배, 5배가 올라가지고 내려가려고 해도 올리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18년 뉴스지만 지금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주택 공급과 입주 물량 증가로 촉발된 수급 동향 악화, 공급 가행 악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폭탄 등의 후폭이 많지 않다. 현재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살아야 될까? 팔아야 될까?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4, 5년간 집값 상승, 지난 4, 5년간의 집값 상승이 마무리되고 거래 절벽이 시작되는 2018년 하반기를 맞아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재건축 투자자, 다주택자, 갭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웃긴 건 2020년, 2022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이들이 연끌들에게 많이 물량을 떠넘겼죠. 매우 많은 돈을 번 위너가 돼버렸죠. 웃기는 얘기죠. 2018년에 거래 감소가 1년, 2년 이어지다가 2019년 말 2022년쯤부터 해가지고 집값이 실제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코로나를 만나면서 더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짧게 2, 3년이 아니라 3, 4년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좀 심한 경우에는 7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년에서 7년간 최소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는 집값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일 거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을 올리려고 난리쳤죠. 결과적으로 못 올렸습니다. 아예 택도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와서 박근혜 정부 한 초반 중반쯤 돼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집을 사고 또 이래저래 하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졌었죠.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집을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규제를 다 해제해주고 세금도 풀어주고 하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높아진 금리 때문에 못 사죠.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2018년을 정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 언제든 다시 찾아올 상승기를 대비하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 시점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대략 2026년 빠르면 2026년 근데 한 2027, 8년쯤 돼야 다시 상승기가 오지 않을까. 좀 말씀 바꾸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7년, 28년쯤이 바닥일 거고요. 다시 상승기가 되려면 2029년, 30년 이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집값이 내려가는데 하얀 곡선 그리는데 한 4, 5년 될 거고 다시 올라가는데 또 2, 3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매우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바뀐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인식인 거고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절대로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1997년 만에 IMF,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지금 이미 와 있다라고 보면 맞고 그게 서서히 우리의 삶을 목조이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영업이익이 매우 줄어들고 있고 그 시중에서 사람들이 밥값 때문에 점심값을 아끼려고 혈안이고 지갑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둔촌주공 14억 뭐 아니면 저기 강북구의 아파트 10억 이게 웬 말이냐라는 거죠. 거기 가격이 언제부터 10억이었냐고요. 3억 4억 하던 서민들 사는 동네에 30평대 새 아파트라고 브랜드 아파트라고 얘기하면서 10억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강동구의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14억에 분양하겠다라고 13억 14억에 분양하겠다고 욕심부려서 저 모양이 난 거죠. 분양가세 한제 이전에 만약 했더라면 저 정도였을까? 아니었을 것 같은 거죠. 이랬건 저랬건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많이 어렵다라고 보면 맞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지금 현재 억지로 떠받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상적인 주가는 1600에서 1800이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자전거래하고 온갖 건설사, 증권사들의 장난질로 떠받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경기는 매우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쯤 아니면 금리가 내려갈 때 금리가 뭐 시중금리가 2% 3% 4% 될 때 그때 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뭐 미분양 물량이 뭐 줄어들었다 이럴 때 아니면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이다 뭐 90이다 80이다 100이다 이럴 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지금 현재 200인데 100m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 여력이 좀 됐다 이럴 때 그때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여전히 저 고분양가로 분양됐다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들을 고가에 매입해주다가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들이 길거리 뛰쳐나가서 돌팔매질하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아마 촛불시 그 이상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 건설업체들하고 담합해가지고 대놓고 배명령하고 돈 나눠먹고 사기를 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조금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뭐 인천대교든 아니면 저기 마포대교든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빚져서는 안 되고 함부로 투기해서도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삶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별일 없이 산다는 게 뭐 그냥 무료하고 뻔한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건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집을 사서 뭐 로또 됐다 이딴 소리 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청이 한마 돼도 당첨됐다 로또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 전부 다 싸그리다 저작거리에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가 부동산 투기꾼과 주식 투기꾼이 됐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쪼록 삶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